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내일 오후 3시에 내려집니다. 대법원에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일주일 만에 선고일을 공지했습니다. 사건 접수로부터 따지면 34일 만에 초고속 결론을 내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인 22일에 이어 이틀 뒤인 24일 추가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사흘 만에 2차례 합의기일을 거친 겁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통상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며 대법관 전원이 심리 초반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대법관은 한 달 만에 대법 선고가 나온 건 처음 본다면서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말이 나올 테니 최대한 빨리 하자는데 의견이 모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 사실이라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면 무죄를 확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건을 파기해 다시 서울고법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21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장동 성남FC 재판에 나온 이 후보는 이례적인 대법원의 속도전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네. 민주당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선 김문수, 한동훈 후보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최종 후보는 이번 주 토요일에 결정되는데 누가 되더라도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는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은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결승전에는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진출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된 2차 경선도 1차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는 탈락했는데 특히 대구시장에서 사퇴하며 배수진을 친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참 훌륭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초 국민의힘 경선 출발선에선 탄핵 반대파가 더 우세했지만 4강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가 2대2 그리고 결승까지도 1대1로 탄핵 찬반 대결 구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결승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반 이재명을 외치면서도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선 다시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계엄은 사실 하루도 안 가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저 독재는 민주당의 저 독재는 하루가 아니라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국민들께서는 계엄 과정에서 보여줬던 우리의 잘못을 질타하실 겁니다. 국민의힘은 두 주자의 토론회를 진행한 뒤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가 절반씩 반영되는 최종 경선 결과를 오는 토요일 발표합니다. 이제까지 경선 득표율은 비공개됐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선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확고한 지지세를 유지해왔습니다. 탈락한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어느 후보에게 갈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또 한덕수 총리의 출마와 단일화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을 안 거친 한 총리의 무임승차가 적절한지
촉박한 시간 어떻게 단일화를 이룰지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의 6월 대선 전에 한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 합의의 틀을 완성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정부가 협정을 마무리한다는 이른바 7월 패키지 협상을 추진한다던 현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열린 백악관 경제성과 브리핑.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인도와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협상 합의 발표가 언제쯤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세 국가가 가장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벤스 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인도와의 협상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일본 역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음을 시사했습니다. I can see the contours of a deal with the Republic of Korea coming together, and then we've had substantial talks with the Japanese. 베센트 장관은 특히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과의 협상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오히려 반대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se governments actually want to have the framework of a trade deal done before they go into elections to show that they have successfully negotiated with the United States. 이는 6월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협상을 마무리 짓는 7월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한국 정부의 발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발언입니다. 다만 베센트 장관은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국가 협상과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로 타격을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을 2년 동안 낮춰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We're just giving them a little chance because in some cases they can't get the parts fast enough.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 관세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첩해서 부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오늘 새벽 최종 결렬됐습니다. 노조 측은 전면 파업 대신 규정에 맞게 안전 운행을 하는 준법 투쟁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출근길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지 기자, 지금 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출근 시간이 되면서 버스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버스 운행이 평소보다 더 지연되는 모습은 아직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버스 노조는 오늘 새벽 4시부터 파업 대신 서울시가 요구하는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운행하는 준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안전운행 매뉴얼에 따라 정차나 휴게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고 배차 간격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끼어들기, 급출발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노사는 약 9시간 동안 최종 교섭을 이어갔지만 오늘 새벽 2시쯤 끝내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임금 체계 개편과 기본급 인상 여부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작년 말 정기상여금과 같은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사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실질적인 임금이 늘어나게 된 만큼 임금 체계 자체를 개편하고 기본급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노조는 임금 체계 조정은 이번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한편 3% 이상의 기본급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뒤 노사는 모두 입장 차이가 너무 커 합의하기 어려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노조 측은 계속해서 사측과 교섭을 이어나갈 계획이지만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후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버스 연착 등에 대비해 출근 시간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25개 자치구에서 지하철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에서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